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존재의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불안. 자, 현대인들이 존재가 되게 불안해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인들은 현대 한국인들 말하는 거, 당신들. 존재가 되게 불안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이 댓글에서 항상 느끼는 이 구독자분들의 느껴지는 그 정신 상태는 존재가 되게 불안합니다. 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사회에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뉴스만 틀면은 뭐 기사가 하나씩 나오죠. 뭐 택배가 자동화됐다. 그리고 뭐 요리가 자동화됐다. 뭐 이제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주방에 옛날에 양파 까던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양파 같은 거는 이제 기계가 다 깝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요즘 관절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아주 다자율도예요. 그래서 그 양파 까는 거 정도는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공장에서 그동안 그 공부 안 하고도 취업 자리가 늘 있었던 게 이제 공장에 가면 막 20kg 정도 되는 막 쇳덩어리 날르는 거 있잖아요. 막 박스, 원자재 박스, 뭐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공장에 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 안 하고 몸만 건강하면 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일 없어요. 이제 그거 다 로봇이 합니다. 심지어 이족 보행 로봇이 나오죠. 인공지능으로 다 장착돼가지고 그 한번 트레이닝 시켜놓으면은 그 트럭이 오면은 트럭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트럭 문 연 다음에 이족 보행 로봇들이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가서 두 팔을 뻗어가지고 상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공장 안에까지 갖다 놓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가 되게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도 몇 개 없고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그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돼요. 특히 직장에서 그 자기가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지 혼자 불안하면 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오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실적이라도 왕창 내놔야 내가 안 쫓겨나지. 뭐 그런 마인드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인의 삶이 안 불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마음의 존재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그냥 피해만 끼치고 남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자신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면의 자신감.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내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불안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잘 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돈 필요하면 언제나 달러 프린터기 찍어낼 수 있는 달러 패권 가지고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미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미국이 내면의 자신감을 가지고 뚝심 있게 뭔가를 해놓은 결과지 그 결과가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보면 내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뚝심 있게 무엇인가를 항상 성공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컬처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단순하게 공부만 배우고 혹은 직장 잡아서 돈만 벌고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미국인들이 뭘 해도 잘하는가, 왜 이렇게 얘네들은 뭐 하면 다 성공하는가, 요거를 꼭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내면의 자신감이거든요. 내면의 자신감. 그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안에 사는 사람이랑 다 내면의 자신감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거든요. 이민 온 사람들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면의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실험을 해요. 실험을. 그러면 그 실험을 하면은 그 본인이 이렇게 실험을 계획한 대로 그 뭐랄까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늘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늘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게 다 민족성이고 그게 다 역사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너무 그 내면이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근데 동료 중에 굉장히 후진국에서 온 그 이민 온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일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불안함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실험이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그 평범하게 루틴으로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험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면 되거든요. 그냥 시키는 실험을 재밌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보고서를 항상 만들 때 잠을 못 자요. 막 벌벌벌 떨면서 뭐 하나 잘못되면 자기가 잘리지 않을까,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지 않을까, 자기가 쫓겨나서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종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후진국에서 오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일만 잘하면 되죠. 근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일을 이 사람들이 못할까를 까보면은 존재가 불안한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를 좀 이렇게 그 공부를 해봤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뭐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항상 이렇게 막 폭군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혔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자자손손 이제 그 문화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내국인하고 비교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같이 일하기. 그 내면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항상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괴롭고 밑에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없었냐면 그 땅에서 항상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항상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너무 힘들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버해서 걱정하고, 혼자 걱정하면 괜찮은데 그 걱정을 밑에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진국에서 온 후진국적인 컬처를 가진 사람하고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인종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고쳐졌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 평균 수준만큼 고쳐졌다, 그러면 저는 차별 안 합니다. 근데 이 후진국적인 아주 심각한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하고도 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불안해해요. 그럼 다시 원론대로 돌아가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불안한가? 그게 종교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저도 개신교인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직장 구해집니다. 대학원 가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대학원 가는 게 어렵고 취업하는 게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의 인생에는 항상 확률적으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님이 약자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장이 생깁니다. 대학원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대학원 가려고 새벽 기도 다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맨날 아침 기도 드리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기도 노트에 적어놔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아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불안한 이유 무신론이라서 그래요. 혹은 잘못된 가짜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활짝 열려요. 아주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존재가 불안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당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당신의 삶의 모든 일들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률로. 근데 확률적으로 당신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가난하고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 정말 주인 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들으시고 당신의 주인 돼 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취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장학금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시겠죠? 당신이 존재가 불안한 이유, 후진국 사람들이 존재가 불안한 이유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